가나, 우루과이. 일단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는 그런 이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나가 더 유리합니다. 그죠? 당장. 자, 일단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 우루과이 저는 일단 우루과이가 지금 월드컵 0골이죠. 아무리 약체팀이라도 월드컵에서 한 골은 넣거든요. 근데 0골이야. 그래서 오늘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난 있다 봐요. 넣을 수 있는 득점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막상 이 경기를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극동방송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무조건 잡으면 좋습니다. 그죠? 잡으면 좋고 또 다득점을 해버리면은 더 좋고, 그죠? 그래서 경기의 양상은 아무래도 우루과이 쪽이 많이 밀 것 같아요. 예. 근데 밀면 뭐하나? 득점이 돼야죠. 물론 우루과이도 아쉬운 모습들은 있었어요. 아쉽다기보다는 아까운 모습들.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고, 분명히 그게 골로 들어갔어야만 되는데 안 들어간 것도 있었고. 언론성이나 어서 오세요. 언론성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찬스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우루과이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저는 우루과이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자, 가나 예상외로 너무 복병이죠. 포르투갈한테도 그랬고 대한민국한테도 그랬고, 일단은 경기마다 득점 자체가 잘 됩니다. 경기마다 득점 자체가 잘 됩니다. 근데 이 경기마다의 득점 자체가 잘 됐던 요인 중에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앞전의 경기들 두 경기에서의 공통점. 뭐 선수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두 경기 다 밀립니다. 점유율에서요. 점유율에서 밀리는데 자, 세트 싸움도 잘 되고 역습 상황에서 재미를 봤어요. 막상 오늘 가나가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우루과이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우루과이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가나도 충분히 역습 상황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득점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경기 뭐 우루과이도 그렇고 가나도 그렇고 충분히 어느 팀이든 한 골 차 싸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골 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패 어렵습니다. 승패 어려워요. 막상 나는 우루과이 일반승에다가 햄무를 가고 싶어요. 우루과이 일반승의 햄무. 근데 또 막상 좀 쪼려. 그리고
그 우루과이 승에다가 햄물을 표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문타임 방송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백 명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우루과이 승을 잡아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전 차라리 이 경기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가. 일단 여기 위에 적어놓은 대로 자 가나 같은 경우에 두 경기 다 일단 밀렸어요. 지난 포르투갈전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조금 밀리는 경향으로 갔는데 세트 싸움도 잘 됐고 특히 나 역습 상황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오늘 좀 초반부터 많이 밀겠죠. 근데 득점이 잘 안 된다. 밀면 뭐하나 득점이 돼야죠. 그래서 첫 번째 득점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저기 뭐냐 크로아티아랑 벨기에 경기처럼 득점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혹시라도 한 골을 넣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한 팀이든 득점을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승패는 정말 어렵다. 어렵고 차라리 3골은 안 날 것 같다는 마인드로 저는 언더 가겠습니다. 막상 저는 1대1을 봐요. 그러니까 딱 1대0 우루승 내지는 2대1 우루승 아니면은 1대1 뭐 딱 요 바운더리 아니야. 가나가 이긴다는 생각은 일단 없어요. 딱 요 바운더리 아닌데 그래서 자 우루승도 2개고 언더도 2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야 근데 막상 우루과이 승을 가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왜냐? 2경기 다 봤거든.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저 3개를 다 봐서 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내 분석이 틀린 거지.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내 분석이 틀렸구나. 제가 틀렸어요. 인정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가 2대1로 이겼다. 그럼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대한민국하고 포르투갈. 국뽕 없이요. 국뽕 없이. 예.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16강 갔으면 좋겠죠. 근데 순수하게 그냥 딱 배팅의 입장으로서 배터의 입장으로서 대한민국하고 포르투갈 뭐 전력으로 많이 밀리는 건 맞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이 백업까지 기용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이제 그 김민재에 대한 그런 우리도 이제 선수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 요소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동기부여는 좀 다르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을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져서 그 다음에 뭐 이 상황이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뭐 잠시만 포르투갈이 2위 될 가능성이 가나가 이긴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는 상황을 안 두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일단은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난 매우 높다 봐요. 이기든 지든 비기든. 자,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단 이기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점유율 같은 부분도 뺏길 가능성도 높고 아무래도 이런 조직력 부분에서 강팀들이 좀 선수 개개인의 그런 능력치도 그렇고 이런 좀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꺼낼 만한 확실히 뭔가 해줄 만한 조커 카드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죠? 손흥민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재성을 꼭 좀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이강인이라든지 그죠? 충분히 만들어낼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요 경기에서 마지막 요 경기에서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2002년에 대한 그런 복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냐면 어제 일본과 스페인의 입장이 우리랑 어찌 보면 똑같죠. 스페인도 이기든 비기든 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죠? 이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똑같아요. 근데 막상 튀니지하고 프랑스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갭 차이보다 여기에 갭 차이가 좀 더 좁습니다. 아시겠죠? 그 기본적인 전력 차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지난 경기 가나전 때 물론 수비 뇌절로 인해 가지고 진짜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죠? 수비 집중력을 좀 많이 잃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한민국 프랭 가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우선 이기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미리 뭐 그냥 한 골 넣어놓고 경기 운영하는 게 그죠? 한 골 넣어놓고 그냥 잠그는 게 오히려 지들도 편하죠 그게. 이기는 게 마음 편한 게 아니라 16강 가려면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이제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이미 16강은 확정을 지어놨고 그죠? 지어놓은 상황에서 그 저기 뭐냐 1위를 가냐 2위를 가냐. 근데 2위를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긴 하잖아.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지고 가나가 이겨버린다면은 가나가 조금 더 이겨버리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당연히 2위를 하면은 안 좋죠. 왜냐 브라질을 만나니까. 근데 그런 이제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브라질 안 만나려면 혹시나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뭐랄까 혹시나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좀 뭐 미리 이겨놓지 않겠나.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은. 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충분히.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내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어. 여기서 본인이 축구 베팅을 최소 2018년도 전에 계속 하셨던 분. 00백발백중 00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런 식으로 쭉 오래 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도 이재성은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옛날에 그냥 요거는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그냥 흘리실 분들은 흘리세요. 나는 그냥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챔스 때 있잖아. 챔스 때도 이 1위로 올라가냐 2위로 올라가냐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챔스 때 어느 정도 그때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어느 정도 진출을 확정 지은 애들은 로테이션을 굉장히 좀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거의 2군 엔트리 뒤에급 수준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정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유망주들이 나오는 경기들도 있었고 야,
뭐지? 처음 보는 애도 있었고 약간 그랬어. 근데 이게 뭔가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약간 그런 문화가 축구판에서 좀 사라졌거든요. 어, 이 당장에 이 경기를 굳이 동기부여가 없는데도 풀라인업을 꺼내들고 막 이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보세요. 근데 막상 요번 챔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번 챔스 때 맨시티 롯데 돌리면서 코펜하겐이랑 무승부 뜬 적도 있었죠. 요번에 어느 정도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애들 같은 경우에 뭐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바이에른 미넨만 딱 빼고 나머지 팀들 진출을 어느 정도 확정 지어놨던 애들은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리면서 그 경기를 굳이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맞잖아. 약간 축구판 자체의 흐름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느꼈어 나는. 근데 요번에 월드컵 와서도 프랑스도 2승한 팀이 굳이 이기지 않았어. 그리고 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스페인 같은 경우 1승 1무인데 아무튼 뭐 진출을 확정 지어 놓은 상황에서 이기지 않았고. 그리고 막상 오늘 포르투갈도 그럴 가능성이 난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제외야. 브라질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음. 왜냐? 여기서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챔스에서 미넨과 같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떠한 팀이 만나더라도 브라질은 뚫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축구판 자체의 흐름이 옛날과 조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경기에 대한민국 프랜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영향은 있습니다. 대충 이거를 이 얘기를 그냥 뭐 흘려 들으실 분들은 흘려 들으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더라. 자, 세르비아, 스위스. 자, 이 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막상 지금 해외 쪽도 그렇고 스위스 쪽,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프랜 쪽으로 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고 세르비아의 지금 약점. 세르비아 약점이 뭡니까? 솔직히 지난 경기도 되게 공격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수비의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요. 단순 수비의 문제가 아니라 후반 집중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후반 체력. 후반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카메룬한테 다시 재차 3대 2가 됐을 때 그게 몇 분이었지? 한 70분 대 안 됐나? 75분? 그때 되니까 애들이 뛰질 못해. 그냥 몸이 완전 퍼져. 63분 있대요. 그냥 거의 뛰지도 못하고 이제 막상 동점이 됐는데도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반 집중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경기가 이제 또 계속 지금 치러지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뭐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무튼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자, 근데 반대로 공격은 참 잘하더라. 솔직히 뭐 공격 이 연계라든지 아니면은 딱 최전방에서 마무리했을 때 그 침착함. 야, 어떻게 수비수가 양쪽에 4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세르비아도 분명히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도 충분히 득점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자, 막상 스위스가 문제죠. 첫 번째. 그때 스위스하고 브라질하고 붙을 때였나? 내가 그때 형님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제가 그 브라질하고 스위스 경기를 제가 언더 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스위스가 그 전에 네이션스 리그도 그랬고 포르투갈한테도 그렇고 스페인한테도 그렇고 이겼다. 스위스 내가 2.5% 갔나? 근데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강팀들을 상대로 스위스가 잘 막아내면서 이기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강팀들이 몰아붙였을 때에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수비 밸런스 그 다음에 역습 상황 요런 것들이 굉장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브라질이랑 스위스 경기 그 경기를 맞췄는데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굉장히 괜찮습니다.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월드컵 와가지고 지금 1승 1패. 근데 이게 1대 0승 1대 0패. 그래서 되게 좀 득점과 실점, 그러니까 득점에 있어서는 되게 좀 아쉬운 모습이죠. 막상 실점은 이제 브라질한테 한 골 먹힌 거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득점만 좀 아쉽다 요건데 자 당장에 오늘 경기 세르비아가 더 바빠요. 세르비아가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1승이 없기 때문에 요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브라질이 3승을 챙기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세르비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세르비아가 더 바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와중에 스위스가 이걸 좀 잘 막아내고 역습에서 효율적인 이 재미를 봐야 되는데 자 세르비아 막상 전반전 내지는 이 딱 몰아붙일 때 공격이 잘 됩니다. 예. 생각보다 애들 높이 싸움도 잘 되고요. 높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양쪽 측면도 그렇고 어디든지 슈팅을 쏠 수 있는 내가 그 세리에 저기 뭐냐 덕배 누구라 했죠? 그날 경기 해설자들도 완전 막 난리 나더만 존나 잘한다고. 그죠? 밀코사도 있고 진짜 어디든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득점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다만 스위스가 어느 강팀들이랑 붙어서도 어지간하면은 1실점 이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세르비아의 득점도 있겠지만 2골까지는 허용하지 않겠구나. 자, 세르비아 득점은 있겠지만 2골은 허용 안 할 것 같다. 자 반대로 그 전에 이제 네이션스 때도 스페인한테도 이겼고 포르투갈한테도 이겼고 브라질은 비록 뚫지 못했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전방에서도 뚫어낼 자원들이 있죠. 중거리 슈팅을 빵빵 쏴줄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상 이런 오늘 경기 전반적인 내용은 세르비아가 좀 더 밀어붙이고 세트 싸움도 조금 더 유리할 거고 조금의 지표들이 세르비아가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스위스가 이 경기를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승패는 정말 어렵다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도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강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둘 다 너무 비슷해요. 이런 전력 상황에서 너무 팽팽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그냥 딱 무승부 좋아 보여요. 무승부. 막상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세르비아가 한 골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스의 이 경기 운영 자체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반대로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세르비아가 공격은 참 잘해요. 그리고 오늘 공격을 먼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난 스위스가 먼저 넣을 것 같아. 역습을 통해서. 그렇게 스위스가 먼저 넣고 존나 틀어 잠그다가 결국 한 골 먹히고 1대1 무승부 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끝.